자, 판례.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 대항력 발생 시기. 자, 이게 우리가 뭐 민법 시간에도 많이 봤던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형편이 안 좋아서 을한테 팔아요. 매매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을이 뭐 할 겁니까? 물으니까 나도 세 줄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사 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팔고 내가 좀 삽시다. 그래서 소유자가 뭘로 바뀌어요? 아, 임차인으로 바뀌지. 그전에는 요 집에 대해서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이란 막강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렇잖아요. 이제 임차인으로 바뀌니까 힘이 약해졌어요. 그때 요 임차인은 갑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갑에서부터 을로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권리분석을 할 때 요때 소유자로 있다가 임차인으로 바뀌었어요. 요 을이 잔금 치다가 돈이 모자라요. A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뭐 했다고요? 저당권 설정했다고요? 그럼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 서류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그럼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날이 지금 며칠이에요? 매달 5월? 6월? 11월? 어이구. 맞다, 축제. 자, 11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도 며칠 할까요? 11월 20일 하겠지. 그럼 11월 20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 됐습니다. 그럼 이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11월 21일 0시가 돼야 돼요. 그럼 확정일자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때 우선 변제도 대항력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때 임차인이 우선이에요? 은행이 우선이에요? 은행 우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마음 놓고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줘요. 해줘. 이렇게 된다고 해? 그러면 만약에 이 임차인은 소유자로부터 그전부터 주민등록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등록은 그전에 5월달에 돼 있어서 5월달에 돼 있었다고 그러면 주민등록은 일로 돼 있는데 임차인이 보니까 주민등록이 이때 돼 있더라고. 그래도 이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지. 없다고. 그 전에 소유자로 있으면서 주민등록은 미리 돼 있었을 거 아닌가 봐. 주민등록은 5월 2일 날 돼 있어도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때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다 선순위다? 후순위니까 나는 요 임차인은 책임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자, A라는 아파트, 임대 아파트 여기 회사입니다. 자, B가 지금 임차인이에요. 자, 임대 아파트에는 일정 기간을 살고 나면 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요 B는 자기가 안 살고 C한테 또 세를 줬어요. 요 둘이서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우리가 LH나 또는 지방공사에서 짓는 임대 아파트는 어차피 직접적으로 요 수혜자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임대 아파트 회사에서 할 때는 뭐 이렇게 줘도 되는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럼 봅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임차인이고 이 사람이 이제 새로 직접 들어가서 사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분양을 받게 되면 이 소유자가 이 사람은 B는 지금 임차인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제? 소유자로 바뀌잖아요. 에? 소유자로 바뀌어. 그때 요 C가 가지게 되는 대항력은 A에서 B로 소유권이 이전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바뀔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날 0시부터 이 사람이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이렇게 될 때는 요 C가 대항력을 언제부터 취득하냐 이 말입니다.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날이 아니고 즉시 대항력 취득해요. 그러니까 봅시다. B가 지금 분양받으려니까 돈을 추가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모자라요. 은행에 대출 받고 싶어요. 그럼 B가 X라는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고 뭐 얼마를 받든 대출 받고 저당권 설정해요. 이때는 C의 대항력이 우선일까요? X은행의 저당권이 우선일까요? 이때는 C의 대항력이 우선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즉시 받으니까 보통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동시에 들어가면 이때는 소유권이 된 걸 전제로 B한테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니까 요게 빨라요. 요게 접수번호가 등기 접수번호가 요게 1000번이면 이건 몇 번 할까요? 1001번 나와요. 1001번. 여기 이제 여러분들 공부 이때껏 했던가 요게 저당권하고 소유권은 같은 구예요? 동구예요? 별구예요? 다른 구야 아닙니까? 동순별적. 별구일 때는 뭘 따진다고? 접수는 따져. 접수는 뭐가 빨라? 소유권이 빨라. 그럼 1000번 소유권 이전 거와 동시에 대항력을 지정하니까 요때는 요 대항력이 요 은행보다 빠릅니다. 순위가. 자, 갑의 부동산의 A가 지금 1번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 다음 B라는 임차인이 있었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같이 하다 칩시다. 이렇게 되죠. C번에 또 C가 또 저당권이다 칩시다. 어쨌든 경매가 붙여서 자, 그러니까 요 B는 지금 낙찰받은 내한테 개기는 사람, 쫓겨나는 사람.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있으니까 쫓겨나잖아요. 자기가 배당 신청했으면 배당 받는 대로, 배당은 받으면 받는 대로,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어쨌든 나는 내한테는 개긴다, 못 개긴다? 못 개기는 사람이에요. 쫓겨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낙찰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입자 그거 있고 하면 보통 그 전에 보통금 5천만 원 걸고 있었다. 자기가 배당을 받으면 받는 대로,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일부 받고 일부 못 받으면 자기가 손해 좀 보고 나도 조금 인정해줘서 한 돈 1000만 원 정도 인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데 살로 갈 때도 없으면요. 그럼 좋습니다. 나는 5천만 원 인정 못 해주고요. 한 돈 1000만 원 인정해 줄게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다 있어요. 다 있어 이 사람은 계속 살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내라고 하면 좀 그러네. 어린 낙찰 받아서. 요 인간이 잔금 납부하려고 또 대출 받았어. 은행에 대출 받아가 돈을 갚았을까, 못 갚았을까? 못 갚았어. 자, D라는 은행에 저당권 설정했다가, 요거는 다 소멸됐어요. 경매 진행되면. 요 사람 소유권 지정하는 순간, 요거 다 소멸됐어요. 이 사람도 소멸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살기 위해서 을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다 했었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돈을 못 갚았어. 이렇게 될 때, 요거 내가 냅니다. 요 B를 안고 갈 거냐, 없어질 거냐. 이제 요 문제가 돼. 이게 자기가 잔금 납부하니까 잔금 납부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일단 잔금 납부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저당권 설정했을 거 아닌가 봐. 그럼 요 사람이 요 저당권보다 먼저냐 뒤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이미 계약서는 을하고 계약서는 잔금 납부 전에 미리 다 작성해놔요. 낙찰받은 사람한테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그 위에 잔금 납부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했고 결국 돈을 못 갚아서 다시 경매가 진행될 때 내가 지금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 요 B를 인수할 거냐 소멸할 거냐 이 문제가 된다고. 인수될 것 같아, 소멸될 것 같아? 요거는 요때도 똑같이 요 사람이 소유권 취득 시점과 동시에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건 내가 안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 안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권리분석을 잘 해야 돼. 몇천만 원이지 못 갔다 한다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요 B는 내가 인수입니다, 인수. 접수가 되죠? 근데 최근 판례를 보면 조금 헷갈리는 판례가 있어요. 이럴 때는 미리 요 낙찰받은 사람이 대항력 없는, 요즘 대항력 없는 사람입니까? 쫓겨난 사람이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계약서를 체결했을 때는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을 취득하는 시점과 동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고 매각 대금을 다 안 냈다 그러면 아직까지 소유자는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매각 대금도 다 안 낸 사람이 여기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X라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해요. 어차피 요 방이 빌게 있으니까. 요거는 인정을 될까 안 될까? 요거는 안 돼. 우리 판례가 한다는 소리가 요거는 어차피 임차인이 있던 사람하고는 요는 인정을 해주는데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자도 아닌 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판례라고요. 자, 갑이 요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1번 A가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2번에 B가 자, 저당 것을 정했어요. 그럼 여기 사람이 전입신고가 돼 있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 돼 있다고요. 그럼 일단 대항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배당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낙찰받을 때 최고 겁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 보증금 10억 예? 이래가지고 요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3년 20년 지나갔습니까? 2023년 요래 딱 들고 나와. 그럼 낙찰받은 나는 뭐 해볼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돌아볼까요? 이거는 완전히 돌아봅니다. 그때는 진짜 이게 임차인이 이렇다면 내가 이거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겁나는 거지.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기 지금 감정가가 나와요. 어느 경매에서는 감정가가 나와. 감정가가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B은행에서 대출이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진짜 임차인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때는 반드시 먼저 대출 나가는 날 아침에 요 주택에 대해서 요 건물의 세입자 전입 세대 열람을 해요. 요 전입 세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다니까. 열람을 해서 전입 세대가 있을 때는 대출 아예 안 나가든지, 만약에 전입 세대가 있더라도 요 사람이 나는 보증금 없이 삽니다, 또는 보증금이 꼴랑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요 각서 받기 전에는 대출 안 해줍니다. 이거 문제 받아가 보면 저는 돈 못 받는데. 그러니까 요때 대출이 요만큼 나갔다는 말 자체는 혹시 이 사람이 보증금 걸어도 많이 걸었다 작게 걸었다, 작게 걸었더니 아니면 공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요때 은행에서 반드시 요걸 갖다 그냥 공짜로 산다는 것을 무상 거주각서라 그래요. 무상으로 뭐 하고 있다고? 거주하고 있다는 각서를 반드시 받아요. 요거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이 사람은 대출 안 해줘요. 요리됐다 그러면 대부분이 오는 요런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되면 보통 은행에 찾아가요. B은행에 찾아가면 이 사람 주민번호하고 뭐 전화번호 이런 건 안 가르쳐줘요. 그건 사생활이니까. 근데 내가 이 부동산을 낙찰받고 싶은데 사실 이 사람 때문에 누구나 겁을 많이 낸다. 자, 대출이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대출이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보증금이 얼마 걸렸습니까? 이런 물으면 대충 가르쳐줘요. 대충. 그걸 가지고 이제 입찰을 하면 되는데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판례에 의하면 요 사람이 내가 공짜로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무상 거주각서 A가 도장을 칵 찍어줬어요. 여기 도장 찍었다고. 여기 뭔데? 도장 찍었다 그래. 도장. 무상 거주각서에 뭐 했다고? 도장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내가 낙찰 받으니까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계약서를 하나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무상 거주각서를 써놨더라고. 그러면 아무리 지가 설령 보증금을 줬더라도 그때는 무상 거주각서에 도장을 찍어놓고 나중에 헛소리하면 돼, 안 돼? 안 돼. 요걸 유식하게 뭐랄게? 말씀을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금반원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례입니다. 자, 1번에 A가 지금 임차인이 있어요. 이때 보증금 1억이에요. 2번에 가등기를 했거나 또는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자, 세 번째, 이때 1억을 2년 살고 나서 A 보증금을 2천만 원 증액하기로 했어요. A가 보증금을 얼마요? 2천만 원 증액하기로 했어요. 경매가 진행됐어요. 이 사람이 1억에 대해서 자기가 배당 신청을 안 하면 1억에 대해서 낙찰받은 사람한테 당할 수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가 뭐이기 때문에?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때는 1억까지는 주장하지만 2천만 원은 주장해야 주장 못해. 주장 못한다.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이후에 있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1억까지만 책임지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요게 임차인입니다.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까지 가셨어요. 만약에 갑이 요 집을, 요 주택을 을한테 팔게 되면, 매매하게 되면, 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권리 의무가, 요 주택의 양수인에게 그대로 권리 의무가 성립된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A가 보증금이 1억이 있는데 판단하기에
갑은 내같이 좀 얼빵하게 생겼어요. 그래, 갑한테는 보증금 돌려받기가 아주 수월할 것 같아. 근데 요 인간은 딱 생기기는 뭐같이 생겼어? 악질같이 생겼어. 보증금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법에 의해서 요 주택의 양수인은 무조건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래 돼서 원래는 이 사람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 요 사람이 보는 걸 반환해야 되는데, 이때 요 임차인이 볼 때 이 사람한테는 보증금 받기가 쉬울 것 같고 요는 악질일 것 같다. 그럴 때는 무조건 그냥 승계되는 걸 보고 있어 당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양도 양수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요때 양도인도 A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아마 그런 것들이죠. 가능하면 문제가 있는 물건은 낙찰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낙찰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까처럼 자 지금 무슨 은행이더라? 은행 대출이 3,600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대항력 가지고 있고, 대항력 보증금 얼마 있어요? 7천만. 그러면 또 은행이 있었어요. 자, 근데 요 인간이 좀 확정일자를 안 받아가지고 배당 요구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지는 전부 다 배당 받고 나중에 찌끄레기 받아. 그러니까 뭐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요 임차인이 김모씨죠. 요 은행에 갚을 걸 대신 갚을 그래서 대입변제를 했어. 그러면 은행이 소멸을 해요. 그럼 지가 1순위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낙찰을 받아서 나는 당연히 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책임 안 진다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아봤다고. 근데 요 인간이 대입변제는 언제까지 되느냐 하면 잔금 납부할 때까지 대입변제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입변제를 해가지고 대입변제를 해서 요 사람이 지금 은행이 소멸해버리더라고요. 1순위가 돼가지고 내한테 지금 객이야. 그럼 나도 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래서 구제 받는 방법이 됐나? 오, 이런 능력 있다. 자, 요 사이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면 계속 등기부는 계속 봐야 됩니다. 요때 딱 보고요. 요때 딱 보고 이미 대입변제가 됐다. 그럼 낙찰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고 가야 되니까 낙찰 받으면 안 되지. 근데 그때까지는 대입변제가 안 돼서 당이 말소기준 권리 이후니까 소멸될 거라고 낙찰 받았어. 근데 요 사이에 이 사람이 대입변제를 해붙더라고. 나는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럼 요때는 요런 사유를 들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요. 이거 매각 허부 결정기일이니까 매각 불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한다고. 매각 뭐요? 불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요때는 다 받아들여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요. 자, 매각 결정 확정이 됐어요. 요때 이야기했는데 안 받아들여줘. 그럼 요때는 항고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날짜가 지나버렸어. 그럼 매각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럼 매각이 확정되면 매각 확정된 매각 허가가 떨어졌다고요. 매각이 허가가 됐는데 요 매각 허가된 요걸 취소해 달라고 취소 신청을 해요. 요렇게 해도 요 정도 받아들여줘요. 이게. 요런 명백한 사유일 때는 대부분 다 받아들여줘요. 법원 입장에서도 이때 낙찰받은 내가 7천만 원을 덤태기를 쓰기 생겼는데 이걸 굳이 내한테 욕 들어 먹어가면서 억지로 진행하시킬 필요가 없다고요. 다음에 경매하면 더 붙이면 될 거 아닌가 봐. 받아들이죠. 잔금 납부할 때까지 이렇게 하면 돼. 자,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배당을 할 때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내 잔금을 납부하면 그거는 배당 받아갈 사람들한테 요 부동산에 대해서 배당 받아갈 사람들한테 전부 다 통지를 다 해요. 통지를 다 하고 그러면 경매계장이 누구한테는 배당이 얼마, 누구한테는 배당이 얼마, 누구한테는 배당표를 작성하고 요런 시간이 걸리는 게 한 달이래요. 한 달. 그럼 보통 배당 일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요 기간 중에는 잔금이 납부되고 나서 요 사이에 내가 알았다. 요렇게 알았다. 자, 요럴 경우에는 경매를 취소하고 경매를 해제합니다. 해제하고 내가 납부했던 요 돈을 갖다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배당까지 다 받았다. 각자가 이제 A, B, C, D가 돈을 다 챙기고 다 갚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사람들 상대로 당신이 받았던 것은 요 경매 절차가 지금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갔으니까 이 위에 조치를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당신이 받은 것은 진짜 받을 걸 받았다.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러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 처리하기가 쉽고 가면 갈수록 일 처리하기가 자꾸 어려워져요. 우선 변제권의 의,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비용 공매 시 임차주택의 대지를 포함한 겁니다.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낙찰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니까 기타 채권자나 B보다는 먼저 받으니까 A보다는 먼저 받지 못하니까 이 뭐라고요? 순서대로라고요. 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 뭐라고요? 여기 우선 변제권이다. 그럼 맨 밑에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실자를 전부 다 갖춰야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봅니다. 자, 이 민법에 다 했던 건데요. 자, 요때 요 주민등록은 내가 세입자로 있다는 걸 알리는 거니까 요때 주민등록은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럼 만약에 다세대 또는 아파트다. 그때는 지분까지만 하면 돼요. 동호수까지 다 해야 돼요. 동호수까지 무조건 주민등록은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요때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갑과 을 사이에 지금 2011년도 요 날짜에 1억짜리 보증금에 의한 계약서가 있다는 요거 확인만 받는 거니까 요때는 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정확하게 동호수가 꼭 있어야 되겠어 없어도 되겠어? 또는 없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요게 주민등록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주민등록이 돼야 되지만 임대차 계약서 쓸 때 그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동호수까지 기대가 안 되고 갑과 을 사이에 1억짜리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가 있다는 요거 확인만 하면 되니까 동호수까지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봅시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집은 구조, 용도만 기재하고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누락했더라도 갑과 을이 1억짜리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는 요것만 확인시켜주면 되니까 주택임대차법상 3조 이항 소정의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해서 적극이란 것은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다. 밑에 거는 읽어봐야 그 말입니다. 자, 이번은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중등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전에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자, 봅니다. 자, 우선 변제권을 갖추려면 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 요것도 되고 요것도 돼야 돼요. 자, 그럼 봅니다. 지금 자 11월 15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습니다. 확정일자를 뭐 여러가지 경우식으로 다 해봅시다. 확정일자를 똑같은 11월 15일 날 임대차 확정일자를 갖췄으면 대항력도 보고 우선 변제권도 봅니다. 자, 대항력은 언제예요? 요기니까 요거 다음날 0시라 그랬죠? 11월 16일 0시.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권을 갖춘 걸 전제로 하니까 요거는 15일 날 확정일자를 받아도 똑같이 11월 16일 0시에 우선 변제권을 들어갑니다. 자, 11월 15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는데 11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놨어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는요 전입신고가 안 되니까요 확정일자 안 해주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법원이나 공정인 사무실에 가서는 그때는 주민등록 전입 안 돼도 확정일자 다 받아줘요. 자, 봅니다. 만약 이렇게 됐다 이러면 이때는 대항력은 언제요? 똑같이 11월 16일 0시. 우선 변제권은 이것도 똑같이 11월 16일 0시.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에 또는 인도와 주민등록 동일한 날짜 했을 때는 그때는 대항력 시등하는 시점이 바로 우선 변제권 시등하는 시점이다 이런 말이에요. 접수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하나부터 해봅시다. 자, 11월 15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는데 확정일자는 11월 20일 날 갖췄습니다.
그럼 이거는 대학력은 언제? 자, 11월 16일 0시고 우선 면접권은 11월 20일 몇 시? 이거는 9시 기준입니다. 9시. 확정일자는 어차피 동사무소나 또 법원 등기소 가더라도 문은 열어야 되니까 그럼 저당권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저당권. 자, 저당권 설정을 요거 봅니다. 11월 15일 날 저당권 설정했어요. 11월 15일 날 저당권 설정하면 그때는 자, 임차인이 우선이에요? 은행이 우선이에요? 예? 저당권이 우선이죠? 저당권은 15일이고 이거는 접수일정 기준이니까 맞습니까? 자, 11월 16일 날 저당권 설정했어요. 요 위에 거 기준에서 요 위에 거 요거 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있는가 봐. 자, 지금 세입자가 갖춘 요건은 날짜가 이렇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이 15일 됐더라. 그러면 저당권이 더 우선입니다. 그럼 이때는 세입자는 내한테 객이에요? 쫓겨나가요? 쫓겨나간다고요? 대항력이 객이는 걸리고요. 그럼 우선 면접권은 배당받는데 배당도 은행보다 후순위로 받고 쫓겨나갑니다. 11월 16일 날 저당권이 은행에서 설정됐더라고. 그럼 누가 임차인이 우선이에요? 은행이 우선이에요? 예? 이거는 임차인이 우선이죠. 저당권은 아무리 빨라봐야 16일 9시 돼야 돼. 이거는 0시부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은행이 임차인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하면 그때는 내가 그 임차인을 내가 안고 가야 되고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받고 이 사람은 빠지는 사람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것도 뭐 그대로니까 요거는 안 하고 요 밑에 거 봅니다. 밑에 거. 자, 저당권 설정을 자 11월 18일 했어요. 이렇게 했더라고. 권리 분석을 딱 해보니까 요 사람이 인도와 주민등록은 15일 날 했는데 확정일자는 20일 받았고 그 중간에 저당권자가 딱 있더라고. 은행이. 이때는 대항력은 누가 우선이에요? 임차인이 우선이지. 우선 면접권은 누가 우선이라? 은행이 우선이에요. 은행 우선입니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배당 신청을 해가지고 배당이 돌아오면 배당 받는 대로 되는데 배당 못 받은 부분하고 또 배당이 자기한테 안 되면 무조건 이 사람은 뭐예요? 내한테 쫓겨나가요? 객이에요? 객이요. 지금 뭐 따뜻하니까 눈이 혼미하죠 지금?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자, 은행에서 11월 18일 날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대항력은 임차인이 우선이고 우선 면접권은 뭐예요? 은행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요 임차인은 배당 요구 안 하면 무조건 내가 다 안고 가고 배당 요구 했을 때는 배당 못 받는 부분만큼은 내가 안고 갑니다. 이해가 됐죠? 왜 그런지 알겠죠? 자, 그래 그게 2번이에요. 자,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럼 요 위에 거, 요 위에 두 가지입니다. 위에 두 가지. 그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놨을 때 그때는 대항력 취득하는 시점과 우선 면접권 취득하는 시점이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자,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재진입을 했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자, 지금 임차인 을이 자 11월 15일 날 자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도 갖추고 자 11월 15일 날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대항력은 언제요? 11월 16일 0시. 자, 우선 면접권은 11월 16일 0시. 이렇게 발생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밖으로 뺐다가 다시 재진입을 해서 재전입을 언제 했냐면 12월 10일쯤 재전입을 했다 칩시다. 그럼 이때는 대항력은 어떻게 돼요?
다시 재저지만 그 다음 날부터 에? 그럼 어떻게 돼? 12월 11일 0시부터 다시 대항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선 매니권은 그 전에 여기다가 임대차 계약서에 그 전에 확실자 미리 받아놨어요. 받아놨으면 그러면 요 확실자 받은 이것도 같이 없어지고 다시 또 확실자를 또 받아야 되는 이 말입니다. 받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전에 확실자 받은 이게 그대로 유효하니까 그대로 이 사람은 우선 매니권은 언제부터? 12월 아니 우선 매니권은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면 다시 이것도 다시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확실자는 받을 필요는 있고 없고 다시 확실자는 안 받고 그 계약서를 그대로 써먹어도 되고 단 그때 우선 매니권은 요거하고 똑같이 11일 0시부터 우선 매니권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뭐지만 이해가 됐죠? 자 다시 봅니다. 자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후 다 갖춰놨어?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재전입을 한 경우 임차인이 재전입한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재전입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확정일자를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그대로 안 받으면 이미 우선 매니권은 요 날짜로 생겼으니까 그 이후에 11월 20일 날 저당권이 들었다. 그러면 이때는 임차인이 우선이에요? 저당권이 우선이에요? 12월. 예? 이건 임차인이 우선이다 이 말이라고요. 뭐지만 이해가 됐죠? 자, 지금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갖추고 그 확실자까지 받았어. 그러면 대항력 취득했고 우선 매니권 취득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전출을 했다가 다시 재전입을 했어. 그럼 재전입하면 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다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선 매니권은 똑같이 그 다음 날 다시 우선 매니권이 생겨요. 그럼 우선 매니권 이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그럼 그 이후에 저당권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나중에 배당할 때는 요 임차인이 배당을 먼저 받는다. 자, 소래. 저당권 설정 후에 인상된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다. 자,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이겠죠. 자, 카버의 부동산에 을이 지금 보증금 1억입니다. 2010년도. 그 다음에 날짜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인도, 그 다음에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 순서로 A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2011년도. 자, 지금 1억에 지금 보증금이 있다가 2년 살고 나서 그 이후에 2012년도에 요때 을이 보증금을 2천만 원 정액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낙찰받으면 요 사람 입장에서 배당 신청 안 하면 내가 을한테 1억을 안고 가야 돼요? 1억 2천 안고 가야 돼요? 1억만 안고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2천 요거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으니까 내한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얼마만 책임지면 된다? 이런 거 책임진다. 순위가 1번에 가압류, 자 2번에 저당권, 3번에 가압류, 4번에 저당권, 5번에 가압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금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씩이네.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인데 갈라갈 게 1억입니까? 그 밑에 5순위 밑에 보니까 매각되면 1억이네요. 자, 가압류가 먼저 오면 이때 그 밑에 있는 권리들은 전부 다 일단 안분배당을 합니다. 안분배당해. 그럼 1억 가지고 갈라갈 게 1억이에요. 몇 명인데? 5명인데 금액이 똑같으니까 얼마세?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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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때 가압류는 1순위로 가압류 2천만 원 받아갈 거는 끝났어요. 그럼 가압류가 없어져요, 이게. 그럼 그 다음에 저당권이 먼저죠? 자, 저당권은 물건이고 가압류는 그럼 제 건이에요? 이때는 가압류와 저당권이 있을 때는 이거는 동순인데, 저당권과 가압류가 있을 때는 저당권이 우선이에요. 맞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원래 얼마 가져가야 되는데 5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2천 배당됐다고? 그러면 뒤에 받아갈 걸 빼앗아 가요. 먼저 나눈다 이걸 안분이라 그러고요. 뒤에 걸 빼앗아 간다 이걸 갖다 흡수라 그래. 그러면 자 2번 이거는 일단 5천만 원 다 챙겨가요. 그럼 이 사람은 2천만 원 굳어졌고요. 5천만 원 챙겨가. 그럼 총 얼마 남았어?
1억 중에서 1억 빼기 7, 3천 남았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까지 없어졌어요 지금. 요거는 2천만 원 받아가고 이 사람 5천만 원 받아가고 끝났다고. 그러면 또 가압류가 최고 먼저 있네. 그럼 또 남은 것 가지고 또 안분을 해야 돼. 에? 남은 것 가지고 또 안분하면 3천 남은 것 중에서 얼마나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이래 가잖아요. 그럼 이때 요 3번 가압류 가져갈 거는 또 1천만 원 굳어졌어요. 그런데 요 저당권은 이제 요거 없어져서 그럼 요 저당권은 요 가압류보다는 또 선순위잖아요. 그럼 요 저당권이 가압류 걸 빼앗아 가요. 빼앗아 가면 요 사람은 얼마요? 2천. 요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요걸 배당할 때는 2천, 5천, 1천, 2천, 빵. 이렇게 돼요. 자, 9월 1일 날 건저당이 먼저 있고 접수번호가 요게 만약에 1000번이고 가압류가 1001번이더라. 같은 날짜라도 요때는 누가 먼저 받아요? 저당권이 먼저 받지. 자, 그런데 같은 9월 1일인데 가압류가 1000번이고 저당권이 1001번이다. 그럼 어떻게 돼? 요거는 안분배당. 요거는 동순위. 이해가 됐죠? 그걸 보십니다. 그런데 임대차의 확정일자는 접수번호가 없다 보니까 저당권 접수번호가 못 따져보니까 동순위라고 하는데 요거는 등기가 둘 다 등기가 될 때는 등기된 접수번호 기준으로 따져야 됩니다. 요렇게 되면 저당권이 우선이고 요렇게 되면 두 개가 뭐라고요? 안분배당이다. 9월 1일 날 자, 그 전에 요 임차인은 옛날부터 전입신고는 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8월 달에 이미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은 돼 있고요. 그럼 같은 9월 1일 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어요. 요거는 누가 먼저 선순위냐 이 말입니다. 자, 인도와 주민등록까지 갖춘 요 사람은 순수한 채권이 아니고는 채권은 채권이야 물건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물권화 됐어요. 물권화 됐다고? 그럼 이때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채권으로 취급해요? 물건으로 취급해요? 이건 물건으로 취급해. 이렇게 됐을 때는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갑니다. 이번에 재우선 변제 요건 경매 신청 등기 전날까지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되고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소액 보증금에 해당돼야 되고 자, 근한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자, 근한권 등이 등기될 당시에 법이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것 때문에 지금 중개업자들이 중개하면서도 잘못 상담해가지고 낭패당하는 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 어떤 집이 있어요. 요 새가 나왔어요. 요 건물에 자 2005년도에 저당권이 있었어. 이런 거는 전혀 무시하고 보증금을 대출이 있어요. 대출이 2005년에 지금 요 집이 뭐 시가가 한 3억 한다 칩시다. 여기 2억 걸려 있어. 그럼 보증금 많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많이 거는 게 불안하니까 중개업자가 한다는 소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소액 보증금 6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무조건 저당권 있든지 말든지 최우선 변제를 받으니까 2천만 원까지 거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게 상담을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이때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을 따지는 기준은 지금 현재 법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순위 근한권이나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 되는 기준이 되는 권리 최선순위 연할제를 기준 따져요. 왜 그래 볼까요? 이때 A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는 요 방이 4개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자기보다 뒤에라도 소액보증금을 걸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지보다 뒤에 들어왔더라도 요 뒤에 B, C, D, E가 들어왔다 칩시다. 요게 있어도 여기 만약에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면 자기 먼저 일정을 빼가 안 빼가? 빼가지. 그럼 요때는 지금 현재 2천만 이 법을 적용했겠어요? 그때 당시 법을 적용했어요? 그때 근한권 설정할 때 이때 법을 적용했다고요? 에? 그럼 이때는 2005년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 무조건 보장받는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고 2005년도 요 법을 따라서 보장받아야 돼요. 집세가 됐습니까? 그래 괜히 이것도 뭣도 모르고 2천만 원까지 걱정 없습니다. 2천만 원 걸고 들어가세요. 나중에 거들려면 중개업자 책임져야 돼. 접수가 됐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3번 다시 봅니다. 자, 근한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근한권이 등기될 당시에 법이 적용된다고요. 지금 현재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자, 소액 보증금에 대한 요 기준하고 이거 봅니다. 이때는 최고 먼저 설정된 요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도 되고 소액 보증금을 정하는 기준도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같으냐? 같지는 않아요. 말소 기준 권리는 그전에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 담, 가, 앞, 전, 등 여기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저당권 물론 당연히 근저당권도 포함됩니다. 담보 가등기, 가압류, 압류, 전세권 이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는 언제라고요? 그 부동산 전부의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되고, 맞나요? 그 전세권자가 담보 물건을 선택했을 때 뭡니까?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거나 배당 요구했을 때 이때만 말소 기준 권리 된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요런 것들이 없을 때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다. 그래서 저, 담, 가, 앞, 전 등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봅니다. 소액 보증금을 정하는 요 기준은 요거는 돼요. 요것도 돼요. 자, 가압류는 되겠나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요 부동산에 2005년도에 가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요거부터 해요. 에? 내가 지금 임차인이 있을 때 요 임차인이 내가 안고 가느냐 그 다음에 소매를 하느냐 요걸 따질 때는 요걸 기준으로 하면 돼. 그럼 요 가압류보다 먼저 있는 임차인은 뭐요? 내가 인수 원칙적으로 가압류보다 후에 있는 임차인은 뭐? 소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압류 할 때 요 방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요때 당시 저당권이나 요때 당시 근한권을 기준하라는 이유는 그때 돈 빌려줄 때 그때는 방빼기를 요때 당시 법을 적용했을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요때 당시 법을 적용해서 그때 법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는 되는데 소액 보증금을 정하는 기준은 될까 안 될까? 방빼기를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따지면 된다니까? 방빼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는 소액 보증금을 정하는 기준은 안 돼요. 압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압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임차인을 인수할 거냐 아니면 소멸할 거냐 이걸 따질 때는 말소 기준 권리는 돼요. 근데 압류할 때 방빼기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한다고. 그러면 소액 보증금 정하는 기준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와 소액 보증 기준을 정하는 기준은 저당권, 근한권 요일 때는 담보 가등기가 요거는 되는데 요 밑에 요거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별걸 합니다. 요 밑에 요 두 개는 말소 기준 권리는 되지만 소액 보증금을 정하는 기준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봅니다. 요때 가압류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 임차인이 있었고요. 임차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럼 봅니다. 내가 요 임차인을 인수하느냐 마느냐는 뭘 갖다 따져? 가압류로 따지지. 여기 말소 기준 권리 아닙니까? 따지는데 이때 이 임차인이 소액 보증금으로 얼마를 배당받아 갈 거냐, 소액 보증금에 해당돼서 최우선 면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어느 법을 2005년도 법을 2008년도 법을 2008년도 법을 따져야 된다고요.